좀 심한 경우에는 이제 악골래 골수염으로 넘어가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는 의사 신승환입니다. 반갑습니다. 골다공증과 임플란트 수술과 이제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요. 이게 사실 이슈가 되기 시작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불과 십몇 년 전만 해도,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왜 임플란트가 자꾸 실패하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유를 모르고 자꾸 실패하는 경우들이 생겼었어요. 혹은 이제 이를 뺀 자리가 잘 안 아무는 경우들도 생기고요. 근데 이것들이 결국 조사를 해보고 찾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골다공증 치료를 받고 있구나 라고 해서 이제 골다공증과 이 약에 대해서 치과적인 치료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된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환자분이 나타나는 증상은 이를 뺐는데 뺀 자리가 정상적이라면 며칠 지나면 이제 피도 잘 아물고 살도 잘 차면서 잘 아물어야 돼요. 근데 아무 이유 없이 그 자리가 안 아물어요. 계속 피가 나고 계속 곪아요. 분명 염증의 원인이 되는 치아랑 빼내고 염증 제거도 잘 해줬는데 계속 곪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한 번씩 생깁니다. 임플란트 똑같아요. 심었는데 임플란트가 뼈가 붙지 않고 그냥 둥둥 떠서 곪아서 빠지게 돼요. 이 골다공증 그 약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런 영향을 일으키는 약도 있고 최근에는 이런 영향을 안 일으키는 약들도 나왔다고 합니다. 굉장히 최근에는 그런 약들도 나왔다고 하는데 골다공증의 치료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골다공증이 주로 많이 생기는 게 이제 중년 여성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50, 60대의 이제 여성분들이 골다공증이 많이 생기는데 내 뼈가 침착되는 새로 생기는 속도보다 뼈가 녹아서 빠지는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뼈도 생기고 없어지고 이런 이 교환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생기지는 않는데 없어지는 게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뼈가 자꾸 구멍이 많아지는 거예요. 엑스레이 사진, 이렇게 미세 현미경 사진을 좀 확대돼서 찍으면 뼈 사이가 자꾸 구멍이 많이 이렇게 생긴 것처럼 이렇게 엉성한 스펀지처럼 보이니까 그걸 저희가 골다공증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골다공증을 오랫동안 방치해 두면 뼈가 약해지니까 툭 하고 넘어졌는데 뼈가 못 견디고 부러지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대퇴골이나 이런 골반뼈 이런 데서 많이들 생긴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부러지고 나면 뼈가 너무 밀도가 약하니까 잘 붙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나중에 골절이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골다공증 약을 드셨겠죠. 근데 이 골다공증 약이 막는 기전이 어떤 부분이냐면 뼈가 녹아서 없어지는 부분을 막아주는 거예요. 뼈가 많이 생기게 해주면 좋겠는데 생기게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아서 없어지는 부분을 막아주는 게 골다공증 약인데 이게 하필이면 이제 치과에서는 치료를 할 때 우리가 이를 빼게 되면 이를 빼고 나면 주변에 뼈가 차와야 될 거예요. 근데 치아 주변에는 굉장히 단단한 치밀골이 좀 이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져 있어요. 주변에 물음뼈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이를 빼고 나면 새로 뼈가 자라 들어오려면 기존의 단단한 뼈나 이런 부분에 좀 이렇게 구멍을 내고 녹여야 돼요. 그래야 이제 새로 뼈 세포들이 들어오면서 거기서 뼈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골다공증 약을 먹게 되면 치아 주변에 이 단단한 뼈를 녹이는 과정이 안 되는 거예요. 뼈가 되고 싶은데 뼈를 만드는 세포가 들어갈 길이 막힌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뼈에 재생이 되지 않고 그 부분에서 계속 곪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발치하고 나서 계속 아픈 경우들이 생기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좀 심한 경우에는 이제 악골래 골수염으로 넘어가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두 번째, 이제 이런 약을 예전에는 이제 환자분들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왜냐면 내가 내 몸 좋으라고 먹은 보약 같은 개념인데 골다공증 약이 이게 굳이 뭐 치과에 문제가 되겠어? 난 뭐 혈압이 높은 것도 아니고 당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건 약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치과에서 말을 안 하신 거죠. 근데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이상해요. 2달, 3달 지나면 분명 뼈랑 굳어야 되는데 굳지 않고 그냥 곪아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골다공증 약을 드시거나 혹은 주사로 맞으시는 분들은 시술을 하기 전에 임플란트 뿐만이 아니에요. 치과 발치도 하게 되잖아요. 요즘 임플란트를 하시면 발치를 하시잖아요. 그 전에 먼저 치과 선생님한테 꼭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드시고 있거나 주사 맞는 약이 이 골다공증 예방약이 치과 시술에 방해가 되는 약인지 아닌지 저희도 꼭 확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발치와 임플란트 시술을 하셔야 환자분이 합병증 부작용 없이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으세요.
보통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 같은 경우에는 최소 3개월 정도 중단을 하셔야 되고요. 주사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정도는 중단을 하셔야 아무래도 그 임플란트 수술 발치를 하시는데 그래도 위험성이 줄어든다라고 이제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반대로 골다공증 약을 드신다고 모두 다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 발병 확률은 1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무조건 골다공증 약을 먹으면 무조건 안 되는 아니지만 사실 환자분들이 왔는데 자기가 골다공증 약을 드시다가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는 100%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발병 확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조심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조심을 하고 천천히 시술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